안녕하세요. 스타카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밤이죠. 김기수의 돌직 굿타임 진행의 이선지입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즌에 옷장에 꽁꽁 숨겨져 있던 이 트렌치코트를 빨리 꺼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금방 추워지기 때문에 또 영원히 이번 시즌을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투자도 트렌치코트 입는 시기와 비슷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타이밍, 투자 타이밍, 매도와 매수세의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면 애매하게 계속해서 좀 묵혀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런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가이드, 명백한 시그널을 캐치할 수 있는 오늘 그런 타임 시간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오늘 시장 흔들리는 변화 속에서도 또 조금은 빨간 상승의 뿔을 보였는데요. 13일 코스피 지수가 기간의 매수세에 힘입어 1%가량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96% 오른 2,944.41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그리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네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42% 오른 953.47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다행히도 하락세가 계속해서 되지 않고 이제 약간 터닝 포인트의 빨간 신호가 될지 아니면 다시 바로 하락세가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김기수 위원님을 만나야겠죠? 돌직구 타임 시작합니다. 네, 돌직구 타임 주인공이시죠. MTNW 김기수 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또 핑크색으로 핑크핑크한 옷을 또 깔맞춤 했는데, 이게 함께 또 열심히 이 깔맞춤, 이 은은한 느낌을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로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전략을 나눠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김기수 위원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노란통을 통해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자, 문자로 샵 0988을 누르시고 김기수라고 전송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화면의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노란톡을 통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김기수 위원님과 함께 일단 첫 번째로 위원님의 주식 격언 한마디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같은 장세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몰 때, 자동차를 과속을 촥 하게 되면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쓰질 않죠. 맞아요. 그죠? 관성에 의해서 더 튀어나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추세가 정해져서 가게 되면 그 관성으로 계속 가고 또 그 속에서 가속성이 붙게 되죠. 그래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으로 정점에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 속에서 사실 종합주가지수가 2,940포인트에서 3,316포인트의 박스권일 때는 네. 낙폭과대주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요번에 경기 민감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왜 고생을 하시냐면, 그죠? 종합주가지수가 박스권일 때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2차 전지나 이 규제가 아닌 규제가 없었을 때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막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렇게 순환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속에서 내 종목도 올라가겠지. 맞아요. 하다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계속 내려오면서 지수가 2,940포인트를 깨면서 지수의 하락까지 나온 겁니다. 네. 이제 일부 낙폭 가대주가 생긴 거죠.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서 수급의 절정,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부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는데, 시장이 약세 국면을 맞이하니까 공매도가 엄청나게 나왔죠. 5월 3일 재개해서 10월 8일까지 60조 원의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거래소에서 48조, 코스닥에서 11조, 거기서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이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조금 약한 국면에 수급의 약세를 보이니까 공매도까지 함께 가면서 과한 하락 부분이 지금 시장에 전개된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 변곡점은 네. 항상 옵션 만기,
그죠? 옵션 만기 때까지 그 흐름을 갖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의 변곡점은 옵션 만기 전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급의 절정이 고점과 저점을 만든다. 오늘의 주식 격언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이 변곡점을 어떻게 또 잘 이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위기는 기회가 되고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는 시간,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코너죠. 바로 라떼는 말이야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빠밤. 자, 그렇다면 시장을 보는 눈 어떻게 하면 과거를 통해 볼 수 있는지 과거 분석을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님? 예, 제가 이제 매번 출연 때마다 항상 구조적 성장 섹터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죠? 시장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지겨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7월 7일에도 네. 성장주와 가치주 이 흐름 부분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어닝 사이클의 개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2003년, 2007년 때 경기 민감주가 시장의 중심이었을 때는 그 당시에 그 산업체 소재,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적 고성장에 기인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종합주가지수의 월봉을 한번 보세요. 월봉 3,316포인트를 찍고 7, 8, 9, 10 4개월 동안 음봉입니다. 연봉의 시작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앵커님은? 잘 모르겠어요. 네. 2,780포인트입니다. 그 부분이 내려가게 되면 올해 연봉도 음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까지 내려왔고 네. 사실은 이 1,439포인트에서 이제 이 박스 마디가 1,000포인트씩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 다음 2차 상승. 2차 상승한 이후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음봉이 나왔어요. 거래량을 줄여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수는 자율적으로 아주 월봉상 자연스러운 조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주가지수는 4개월 음봉 나오고 있는데 네. 반도체, 하이닉스, 월봉입니다. 월봉 개수 보세요. 아이고. 쭉 내려왔죠. 네, 그죠? 왜 이렇게 내려가죠? 네. 한국조선해양 조선 섹터 월봉입니다. 네. 그죠? 큰 그림을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아모레퍼시픽 엄청나게 내려왔죠. 네. 그죠? 그러면 종합주가지수는 자연스러운 조정인데 섹터는 아닌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네. 이거보다 더 떨어진 섹터 부분도 많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죠? 대중국과 관련된 수출 관련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공통점이다. 네. 그죠? 요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런 가운데에서 매번 나올 때마다 그죠? 2차 전지 소재를 공략해야 된다.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LG화학이 GM과의 리콜 분담금이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도 서서히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 에코프로비엠, 네. LNF, 대주전자 재료, 그죠? 거기서 나노 신소재 할 거 없이 소재 쪽 오늘 올라간 건 표시가 안 됐습니다. 어제 작성한 온 거기 때문에 보세요. 쭉쭉 올라갔네요. 월봉이 그죠? 네. 자, 그다음 효성 첨단 소재도 87만 7천 원 나이 부분에 고점을 찍었지만 오늘도 올라가면서 보시죠. 그죠? 오, 네.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또 아프리카 TV 할 거 없이 이렇게 월봉으로 쭉 올라왔죠. 네. 실적을 동반하거나 그 실적 흐름 속에서 산업의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섹터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에 근거를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네. 많이 올라왔고 시장이 두렵고 시장이 조정이 보이게 되면 매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얼마나 참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런 섹터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요건 과거 얘기도 하면서 미래 이야기도입니다. 네. 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있어요. 언제? 매년
두 번을 하거든요. 네. 6월과 12월 정기 변경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부분이 지금 보게 되면 10월 29일 날이 심사 기준일이고 네. 그리고 11월 하순에 발표를 합니다. 네. 그리고 12월 9일 날 리밸런싱을 하고 12월 10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네.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편입되는 종목은 그죠? 그 발표 심사 기준이나 발표하기 이전에 주가가 오르는 과거의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죠? 편입 종목군 정기 변경일 전, 네. 정기 변경일 디데일이라고 한다면 네. 아까 편출입 종목 발표할 때 있죠. 네네. 그 중간가 평균 개념으로 보면 그 2달 전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러네요. 부분이 있죠. 네. 다만 이제 정기 변경일 날은 오히려 떨어지는? 오히려 이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경향. 미리 선반영된 건가요? 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잖아요. 시장도 안 좋으니까 그런 수급 부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네. 반대로 편출 종목군은 계속해서 좀 내려가겠죠. 네. 왜냐하면 빠지게 되니까 오히려 정기 변경일 이후에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 요 부분을 한번 보세요. 네.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편출입 종목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편출입 종목에서 현대중공업, 메리츠금융지주, 그죠? 그리고 네. PI 첨단 소재, SL, 명신산업 이런 종목이 코스피 200의 정기 변경 편출입이 예상되는 중에 편입 예상 종목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겠죠. 어떤 부분? 산업의 섹터가 그나마 괜찮으냐라고 본다면 이 네 종목 부분에 있어서는 SL이나 명신산업이 더 우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네요. 왜냐하면 네. 조선이나 이런 쪽 부분은 조금 섹터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니까 반대로 이제 편출되는 종목은 네. 뭐 관심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150도 많은데 이 종목 부분과 네. 관련돼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올려놨으니까 이 종목 부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떼르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과거의 흐름을 좀 짚어봤는데요. 일단 종합주가 지수보다 강한 또는 약한 섹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 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정기 변경 편출 예상 종목에 따라 이 또 편출되는 그 예상 종목에 따라서 또 결과가 많이 달라기 때문에 이 점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과거를 짚어봤기 때문에 현재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현재 시장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돌직구 시장 점검 계속 해주시겠어요? 자, 주시장은 네. 하루에도 무수한 이슈가 그죠? 정신산업계에 나오는 부분이죠. 맞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주말에 나왔던 얘기가 이 상승세가 아니라 상속세. 그죠? 상속세 남의 네. 일이 아니다. 맞아요. 주가가 얼마나 상승하고 싶으면 상승세라고 썼겠습니까? 제가 네. 그죠? 네. 실제는 상속세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다. 개인들도 네. 이전에 비해서 3년 전과 현재의 부분을 보게 되면 상속세가 많이 증가된 거, 세금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도 자세한 건 유튜브에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경영권 매각을 한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죠? 이 상속세가 갑자기 내야 되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죠. 네. 그래서 어제 삼성그룹주들이 약세를 보였던 부분, 시장이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삼성가의 상속세 매물이 2조 1,575. 시장도 안 좋은데 네. 매물이 나오게 되면 네. 뭐 종목은 떨어질 그 수밖에 분위기 없겠네요. 네. 부분이죠. 그러니까 KB은행 국민은행과 주식 매각 신탁 계약 체결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약 1조 4천억 그리고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삼성 SDI 2,400억 그리고 이서현 이사장의 이 삼성 SDI가 또 2,400억 4,800억 네. 그러니까 주식 수와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게 되면 삼성 SDS의 이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안 좋은 부분으로.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은 내년 4월 25일까지니까 네. 바로 당일날 다 매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시장의 화두가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죠? 네.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에서 물가가 상승. 그런 가운데에 높은 실업률과 이런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현상,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실 전쟁이나 혁명 이런 부분이 사회적 변혁이 발생할 때거나 또 서플라이 쇼크, 오펙의 이제 원유 수출 금지나 그걸 통해서 유가가 폭등했었던 70년대, 80년대 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때는 이 실업률과 보게 되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었던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린플레이션 발 인플레이션, 그죠? 그래서 천연가스 유가 해서 막 올라가고 경기가 부진하다. 이러니까 시장에 전부 다 뉴스가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공급축 물가 폭등 현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사실은 파월 앨런이 일시적이라고 봤었던 물가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인, 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죠? 왜요? 왜냐하면 네. 사실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고용 발표가 났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고용 측면에서 사실 조금 안 좋게 나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은 4.8%로 안정적으로 좋아졌고, 그리고 고용 쪽에서도 공기업 쪽 부분에 있어서 델타 변이 때문에 다소 축소가 된 거지, 그걸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미국 기업들의 이익 마진은 역사적으로 매우 지금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사실 주가의 바닥은 끊임없이 악재 뉴스가 나올 때 바닥이 나오는 거고, 그죠? 1월 달만 생각해 두시면 여러분들 1월 11일 날 3,266포인트를 찍을 때, 삼성전자 9만 원 막 돌파할 때 10만 삼성전자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만 원 깨졌잖아요. 그죠? 항상 모두 다가 열광하는 포모 현상이 나타날 때 고점이 나오고, 악재 뉴스가 지배할 때 저점 흐름이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제 그 단초를 제공한 게 사실은 파월과 앨런의 이야기였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들으셨고, 사실 시장에 노출된 악재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정리하면 이거 몇 페이지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조금 전에 얘기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 쇼크, 병목 현상. 근데 이 부분은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네.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개인 유동성 축소.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용도 이전보다 매수 비중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계속해서 신용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들, 거기에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 9만 원, 8만 원에 사신 분들 7만 원도 깨졌으니 네. 신용 매물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네. 그런데 26조 5천억 갔던 신용이 지금 23조 대까지 내려왔어요. 3조가 3주 만에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연말 대주주 양도세 매물까지를 지금 한 번에 솎아내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러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사실 미국에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높아진 임금 상승률, 그래서 테이퍼링은 11월 2일, 3일 FOMC에서 원래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은 악재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강달러를 만들고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그대로 실시할 거고, 그런 가운데에 병목 현상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산업 생산, ISM 공급자 배달,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실 건데, 그죠? 네. 여하튼 이 전체를 통틀어서 보게 되면 그러한 병목 현상에 의해서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하고 경제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헝다그룹과 관련된 부분, 사실 헝다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헝다그룹을 뿐 아니라 10만 개가 넘는 중국 부동산 기업이 있어요. 헝다그룹은 본보기죠. 네. 그럼 부동산 기업이 일반 공기업의 부채보다, 그죠? 일반 공기업은 129%의 부채율인데 부동산 기업들은 409%예요. 우리나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나라도 1990년대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들의 부채가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네. 그 겪어야 되는 수순이다. 그런데 이 겪어야 되는 중국의 수순이 나타난 이유가 뭔가,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이죠. 성장에 대한 부분보다 분배의 중심으로 가는 그 흐름 때문에 지금 중국이 손 놓고 있잖아요, 사실. 그죠? 홍다그룹과 관련된 이야기 정책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죠? 경기, 그리고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양책을 쓰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지금 손을 거의 안 쓰고 있는 현상 나타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나라 원화 환율, 위안화까지 약세, 위안화하고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는 게 우리 원화 약세. 그런데 원화 달러 환율을 쭉 중장기로 보게 되면 1213원 정도가 그죠? 단기 고점 라인 부분이다. 그래서 어제 1200원 막 왔다 갔다 한 부분. 그러면 올라갈 폭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면 거기에 베팅하는 건 저는 크게 아니라고 보죠. 사실 그 전에 이 2008년 때 1,300원이 넘었었고 저기 한참 넘을 때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 뭡니까? 네. IMF 때, 그죠? 이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네. 중간에 1,200원을 올라올 때도 있어요. 네. 뭐냐면 그 남유럽 재정 위기라든지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초창기 이런 부분. 왜냐하면 이게 미국 시장 달러 부분이 강세를 보이면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약세를 보이는데 네. 달러는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비단 우리나라의 위기가 아니어도, 그죠? 동남아시아의 위기다. 남유럽의 위기다. 중국의 위기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상, 거기에 중국 경기 둔화와 중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약세 흐름인데 거의 저항 부분에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중국 전력난 부분 많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만 이야기하면 왜 그러면 중국에서 전기가 모자르느냐, 생산도 모자라고 이상기후 때문에 생산 채취 못하고 호주와의 관계 때문에 못한다. 예, 맞아요. 그거 다 맞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기료를 안 올려주니까 그죠? 그러면 전력 생산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그래서 올랐던 건데 중국이 그걸 이제 전기료를 올려준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중국 전력난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7월 달에 델타 변이가 우리나라 7월 14일 날 확산될 때 딱 이야기했던 거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버리고 2차 전지 소재 구조조정 섹터를 사야 된다. 거기에 그때 보였었던 건 2차 전지 쪽 라인 부분에 2차 전지가 아니고 그죠? 동남아 국가들의 확진자 수가 막 7월 달에 우리나라와 같이 늘 때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내려오죠? 네. 자동차 요 3, 4일 시장보다 올라가고 있죠. 그게 뭡니까? 태국의 확진자 수가 현격히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고 네. 베트남은 가구 섬유 이랬죠.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쪽.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형성되어 있었던 병목 현상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전 세계 인구의 45.7%가 1회 접종 백신을 맞았고 또 거기에 2차 접종률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50%가 넘어가고 있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계절 독감이 치사율이 0.1%예요. 거기에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이 0.43%. 자, 이 정도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언제까지 우리 힘없는 자영업자들 비롯해서 그죠? 모임을 제한하는 이 부분은 아니다. 거기다 코스피 200 영업이익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3,000포인트가 우리나라 헛으로 올라왔습니까? 그냥 유동성만으로 올라왔습니까? 아니죠. 지금 2,944포인트지만 우리나라의 영업이익이 2021년 230조 원이고 2022년 내년에는 256조입니다. 다만 7월 달부터 델타 변이 때문에 정체가 되고 있는 게 그래프로 보이죠. 이것 때문에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 시장의 약세 흐름으로 와 있는 것이다. 그런 흐름들 속에서 2006년 이후 우리나라는 10배 기준 3,000포인트 이하가 10배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2,940포인트 너무 싼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2021년 1월 달에 14.7배. 이 14.7배가 왜 올라갔냐? 삼성전자가 9만 원 넘었으니까. 네. 그죠? 그렇게 과하게 올라갔었던 상황에서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가는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적정 가치 부분으로 다시 평균 부분으로 되돌아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오늘 김기수 위원님의 현 시장 이슈 체크를 해봤더니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꾸준히 지금 이슈가 되어 있던 개인과 기업 간의 상속세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과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삼성과 특히 삼성전자 주식과 어떻게 주가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도 체크해 주셨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위드 코로나 함께 2021년, 2022년 코스피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되면서 정책이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시는 이 주제에 대해서 현 시장 점검을 맞물려서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디테일한 분석과 함께 오늘도 또 알찬 강의 준비해 주실 텐데요. 방송이 끝나고도 계속 소통하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란톡을 통해서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로 샵 0988을 누르시고 김기수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찍어서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어떤 방법이든지 편하신 대로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료 방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방송이 끝난 직후 6시 40분쯤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주제가 흥미롭습니다. 자, 옵션 만기 이후의 전략인데요. 옵션 만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가져와야 될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꼭 이 점도 체크하셔서 함께 공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점검과 또 여러 가지 노란톡 그리고 무료 방송까지 안내해 드렸고요. 이제는 김기수 위원님의 돌직구 강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함께 우리 한번 기다려 볼까요? 주식은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보는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렸죠. 실적과 성장이 안 되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그 주식은 낙폭과대의 주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적과 성장이 되는데 종합주가 지수 때문에 하락을 해서 내려온 것이라면 그 주식은 낙폭과대주인 거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에도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만 어제까지 떨어지면서 코스피 기준 마이너스 12%를 만들었죠. 그죠? 홍콩 오늘 열리지 않았죠. 태풍 때문에. 대만이나 일본, 중국 다 지난주하고 똑같은 저점 라인에 이번 주는 그래도 지난주에 만든 저점에서 버텼는데 우리나라만 더 내려왔습니다. 어제까지.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관성과 가속성의 원리가 시장에 작용하면서 신용 반대 매물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내려온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0.96% 반등, 코스닥에서 1.44% 반등했다고 끝난 건 아니지요. 다만 우리가 봄을 기다릴 때 제비 한 마리가 들어오면 그래도 봄이 올 가능성을 보잖아요. 그죠? 오늘 기관들의 매수, 현물 매수, 그리고 외인들의 선물 매수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바닥을 만들려는 흐름들을 일정 정도 갖고 가고 있구나. 그런 가운데에서 마지막 진통을 보인다면 오늘 미국 시장에서 발표하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내일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거기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물론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어제 여러분들 보셨지만 미국 국채금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에 올랐었던 1.746% 거기 고점 못 가고 1.65%에서 내려와서 하락을 했죠. 자,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경기가 좋아서 올라오는 미 국채금리의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3월 달 고점을 바로
지 못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10%대 라인에서 고점, 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이 부분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이런 일정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고 있어야 그죠? 그 지상 지수 흐름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는데 자, 두 가지 관점입니다. 아까 여러분들께 이 중국 전력난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하는 건 인플레이션 우려, 극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 부분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그린플레이션입니다. 그죠? 모든 중국의 전력난 역시 공산당, 중국 너마저, 개발도상국 너마저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탄소 중립은 지구의 인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모든 나라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린플레이션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 맥락에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기, 비단, 토니 세바의 에너지 혁명 2030 이 내용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붕괴는 신속할 것이고 기존의 에너지는 이미 구식이 되었거나 곧 구식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방향 흐름 부분이 친환경으로 가지 않으면 제반 모든 산업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 그죠?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친환경 투자 7월 21일에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린 거 우리가 국면별로 1990년대는 테크붐, 2000년대는 신흥경제의 부상, 그리고 2010년대는 4차 혁명이었다면 2020년대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지구를 생존시키기 위한 그린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매번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IPCC 6차 보고서 이건 9월 15일 날 말씀을 드렸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50년 만에 한 번 있을 자연재해가 39배나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여러분들 중국에서 석탄 더 생산하려고 그랬더니까 자연재해 때문에 그죠? 홍수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더 생산하려고 했다니까 홍수 때문에 한 번도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도 계속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시간당 하루 720mm 내리는 상황. 여러분들 그것이 비단 남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 자, 그런 가운데에서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가는 부분 당연한 거지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면 내연기관차부터 만들겠습니까? 2차 전지 필요로 한 전기차부터 만들죠. 그죠? 자, 미국 여전히 열려있는 성장판 보조금 지급 관련 논의가 지금 미국에서도 재점화되고 있고 중국에는 뭐예요? 중국 밸류체인은 미국으로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전기차 출시 예정 모델 수만 보더라도 지금 2021년에 2020년보다 엄청나게 많은 모델 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 월별 전기차 판매 추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미국뿐만입니까? 아니에요. 호주, 인도, 러시아, 뉴질랜드 뒤늦게 시작되는 기타 시장의 보조금 정책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에서 국내 배터리 시장 소재 부분의 경쟁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소재 부분에 있어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동박 이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는데 우리나라 경쟁력 센 거 아닙니다. 중국이 월등하게 앞서요. 양극재 57.8%, 그죠? 우리나라가 2등 20.2%. 그 외에는 음극재 중국이 다 잡고 분리막이 반 이상 잡고 전해액은 71%를 잡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소재 부분에 있어서의 양극재, 음극재 할 거 없이 이 소재 분야를 계속 확대하고 그 부분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 흐름 부분이 놓여져 있다는 거죠. 설비를 증설하고 그 속에서 실적과 산업, 구조적인 성장 흐름을 보이는데 많이 올랐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2차 전지를 쉽게 매도하고 단기적 조정 흐름에서 던져버리는 우를 범하는 거죠. 이렇다고 또 내일 아침에 추격 매수하라는 의미 아닙니다.
그죠? 그 단기적인 기술적 차트, 흐름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변곡점을 노리는 흐름 부분들은 지속해야 된다. 그죠? 왜? 그것 역시 환경의 분야이고 탄소 제로의 흐름으로 가는 부분에 놓여 있으니까. 그 다음 수소 생태계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9월 15일 추석 전에 했었죠. 그죠? 수소 생태계를 이해해야 된다. 왜 수소를 가야 되는 상황인지, 그러면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대부분 다 수소에 올인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운송하고, 그런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에 사용하는 부분, 이 각각마다, 그죠? 효성첨단소재가 탄소 섬유로, 그런 가운데에서 한국가스공사나 그리고 롯데정밀화학,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그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상승하는 흐름들의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조정 때 매수냐, 상승 때 매도냐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왜 수소에너지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석탄에 의해서 석탄 부분이 줄어드는, 생산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들이 다 탄소 국경, 탄소 제로 시대로 가는, 넷제로 시대로 가는 흐름이었다면, 유럽에서 전기요금이 엄청 비싼 유럽이 풍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흐름이잖아요. 사실은 태양광이나 풍력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장을 제대로 못한다. 아직 ESS 저장 장치가 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대용량 저장해서 한계를 놓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력 수급의 불일치로 인해서 지금 유럽도 전력난, 그래서 천연가스를 발전을 더 크게 하는 바람에 천연가스가 올라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려면 수소 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태까지는 수소에는 그레이 수소와 블루 수소, 그리고 그린 수소가 있죠. 그레이 수소는 석탄이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그레이 수소, 그리고 또 블루 수소, 그리고 최청정한 그린 수소로 가는 부분, 이 부분인데 단가가 그린 수소가 너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단가를 낮추기 위한 흐름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자, 수소머니와 관련된 부분도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어제는 메타버스 ETF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 자, 이제 그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메타버스 대장주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듯이, 지금 삼성자산운용에서 국내 상장지수 펀드 시장 1위 수소 ETF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KB자산운용은 추가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되는 곳에 돈이 가는 겁니다. 그죠? 많이 떨어진 종목, 많이 떨어진 섹터, 그중에 똘똘한 놈도 있겠죠. 실적이 좋은데 올라갈 수 있는 놈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영향을 받는 놈.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도 담배 많이 핍니다. 그런데 제 아들놈한테는 담배 피는 친구 사귀지 말라고 중고등학교 학생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공부 못하는 친구, 이걸 공부 잘하고 못한다, 이런 걸로 평가하기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죠? 그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관점은 뭡니까? 그쪽이 정말 개천에서 용나는 흐름의 종목이 아니라면,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면 그 종목은, 그 기업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산업이 성장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죠?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한쪽에 같이 끼어 있으면 뭡니까? 옆에서 보더라도 좋아 보이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서 주식은 결국 소외되지 않고 그 시장에 돈이 몰리는 주식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것이 산업의 성장 흐름 부분에 조명을 받칠 때 그러한 주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그죠? 이런 성장하는 섹터에서, 돈이 몰리는 섹터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암모니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7월 15일 날 암모니아 협의체가 출범했죠. 그때도 이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었던 건 시간이 상당히 모자랐었기 때문에. 자, 왜 암모니아가 중요하냐? 수소가 부피가 큽니다. 그죠? 그 부피를
줄여서 캐리어하기 위해서, 운송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가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가 그린 암모니아 도입, 그래서 그린 암모니아의 생산, 운송을 맡는 쪽을 포스코, 현대제철, 하나솔루션, 그리고 롯데정밀화 이쪽에서 맡고, 그리고 그린 암모니아 수소 공급 쪽에서는 암모니아로부터 수소 추출을 하는 쪽, 거기에 롯데케미칼과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기존의 해외에서 그런 경험이나 흐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쪽입니다. 그리고 암모니아의 연료 활용 부분, 사실 선박 부분들도 이전부터 계속, 선박도 여러분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조선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죠? 선박의 연료도 탄소 배출이 많은 선박은 폐쇄해야 돼요. 폐선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LNG선이나 LNG 추진선으로 가고 있는 부분. 근데 그 부분 역시 더 탄소 절감을 위한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지금 현실적 대안 부분이 수소 연료 전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수소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동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해서,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수소를 만들고 거기에 공기 속에서의 질소를 혼합을 해서 암모니아하고 합성을 한 이후에, 운송을 한 이후에 다시 그린 수소를 하는 부분. 물론 돈이 들겠죠. 이런 돈 드는 거를 줄이는 흐름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수소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 수소 경제의 흐름 부분이 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암모니아가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암모니아를 무시했느냐? 우리나라는 국내 생산업체가 없어요. 국내에. 그래, 국내에 생산업체가 없고, 지금껏 85%가 비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2020년 글로벌 암모니아 생산량을 보면 중국이 3,800만 톤. 그죠? 제가 이 단위를 좀 그거 했습니다. 글로벌 생산 비중 26.4%.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죠? 왜 없었느냐? 그동안은 암모니아는 아무 때나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격이 싸서. 그죠? 그런데 이 가격이 싸던 게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거냐? 이게 전부 다 그린 에너지 쪽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지난번 7월 14일 날 유럽에서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만든 그 시발점을 비롯해서 가속화가 될 수 있는, 인류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놓여져 있는 수소 경제다. 그래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암모니아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암모니아의 가격이 급등, 결국 수소 캐리어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용 연료만 암모니아로 전환해도 현재 연간 1억 4천만 톤, 그게 4억 8천만 톤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다면 수소 경제뿐만이 아니라 그 수소의 이동과 운송에 필요로 한 암모니아 쪽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국내 암모니아 유통사로는 롯데정밀화학과 남해화학이 있습니다. 그죠? LPG 유통사들도 전환을 지금 검토 중이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수소 생산과 수소 수입 흐름 부분 보게 되면 이제 생산 부분이 늘어나고 수입 부분도 늘어나는, 그러니까 수소와 관련된 흐름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롯데 정밀화학이 70% 정도의 마켓을 장악하면서 유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남해화학이 일부,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이 수소를 생산하고, 그죠?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제반, 이 신재생 에너지 쪽 라인 부분의 핵심 흐름으로 갖고 갈 가능성이 높다. 자, 거기에 이건 9월 8일 날 이 도표를 보면서 그
타임 때 수소 쪽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일정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제 한국가스공사 그때 그리고 나서 많이 올라왔죠. 그죠? 자, 그 이후에 이제 11월 달 그리고 12월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었던 유엔 기후변화 회의 이 부분도 10월 말부터 놓여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죠? 이쪽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지금 반도체 떨어진 걸 살까? 그죠? 많이 떨어진 쪽을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 성장하는 섹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쪽을 살 거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보실 때마다 했었을 겁니다. 왜? 보실 때마다 구조적 성장 섹터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사람은, 투자가분들은 그리고 그 섹터가 왜 올라가야 되는지 정확한 믿음과 신념과 그 내용을 갖고 있지 않으면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지니까 매도. 종목이 어느 날 악재 뉴스가 나오니까 매도. 그러다가 잠깐 매도해서 조금 더 떨어지나 싶으면 다시 또 올라가서 높은 가격에는 안 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방송에서도 2차 전지 소재가 주도 섹터입니다. 그런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보다 다른 거를 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의 중심은 항상 여러분들이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주가는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보는 것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갖고 있으면 어떤 라인보다도 더 양호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주식은 펀더멘탈뿐만이 아니라 그 수급의 요인 그리고 기술적 차트의 흐름 이런 부분들의 삼박자가 맞춰져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10월이 지금 중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4개월 음봉을 맞고 있는 코스피가 아랫꼬리를 달고 양봉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 흐름 부분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제한적인 반등 섹터를 노릴 것이냐 아니면 시장의 주도 흐름을 갖고 가는 구조적 성장 섹터에서 여러분들의 매매의 흐름을 가지고 갈 것이냐 또 고민할 거지만 그 고민의 정답은 구조적 성장 섹터라고 김비수는 이야기합니다. 네. 김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격보다는 가치를 봐라라고 하시면서 구조적 성장 섹터가 답이다라는 강의 하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열정적으로 해주신 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헤어지기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네. 그 옵션 만기가 가장 중요하죠. 주시장은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미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응이 없는 거죠. 예측은 왜 중요하냐면 대응을 하기 위한 예측인 겁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으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옵션 만기의 전략 강의를 꼭 좀 들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포털 사이트에서 MTN 밴드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자, 홈페이지 보이시죠? 거기에서 김기수 어드바이저 옆에 방송 중을 클릭하시면은 오늘 6시 40분부터 옵션 만기 이후의 전략 주제로 무료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기수 위원님과 함께 돌직구타임 여러 가지 이야기로 나눠봤는데요. 방송을 보신 분들이 정말 열정적이시다. 땀을 흘리시면서 저 옆에서 보니까 자료 준비도 너무 많이 하시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주셨는데 단순히 차트 분석, 그렇게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그런 디테일한 면을 검색을 해주시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더 심화된 돌직구를 준비하셔서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돌아오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